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전국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활동가들을 만나왔습니다. 나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역의 보탬이 되어 주었습니다.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성장해온 행복한 동행의 주인공들,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자율 경영,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좋은 지역 만들기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봉사, 그리고 농촌 살리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현해낸 제도는 바로 2000년대 들어 도입된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기업 형태, 법인 형태를 나눌 때 영리와 비영리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리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주주의 수익을 위해서 경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 활동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비영리 조직은 또 다시 이제 영리 활동을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경제 활동에 참여는 한계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 중간 형태거든요.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인데 이 중간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실 비영리 기업도 영리 활동을 추구해서 뭔가 그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영리 기업이다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목적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뭔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그런 기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5개로 시작된 사회적 기업은 2,000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약 2만 9천여 명의 노동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현하는 그런 계기를 보면 아무래도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외환위기가 되니까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그런 문제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공근로 사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러지만 이제 여기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간 부분의 비영리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뛰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틀을 갖추면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사회적 기업이 제도권 안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교육과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도 만나봤습니다. 이게 오늘 들어온 쿠키랑 파이예요. 이거 아시죠? 파이. 네, 이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3,000원이에요. 이게 호두파이니까 이거를 주문한 분이 계시면 3,000원에 드리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봐보세요. 여기 호두파이 있죠? 네, 이거 찍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걸로 계산을 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 빵 같은 거 들여오는 것도 지금 여기서 다른 협동조합에서 들어왔는데 거기도 이제 이런 취약계층 근로자분들이 빵을 만들고 쿠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있으세요. 그쪽에서도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하고
하면서 지금 상생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온 쿠키들을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근로자분들에게 이것 쿠키의 종류와 이제 장애인 근로자분들도 충분히 이런 거 손님분들 대하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오면은 이게 무슨 쿠키고 이게 무슨 파이고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되고 여기 이제 포스에서 어떤 걸 찍어야 이걸 팔 수 있는지 이런 거 알려드리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방문한 장애인 인쇄사업단도 직원 16명 중 11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네네. 여기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괜찮습니다. 뭐 어떤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화목나목하네. 네, 저도 이제 오는 건 가르쳐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일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비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또 말 한마디, 뭐 한마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장애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예,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목적 실현도 있고 사회적 책임도 다 해줘야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장애인들한테 그 이벤트성으로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애인의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에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또 장애인들 직무 교육을 시켜서 직무 연수성도 늘리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업의 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그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라고 해서 그 일반인들하고 특별하게 그 업무의 능력이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죠. 직장 내에서 그 업무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래 하고 계시던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장애인들이 고용되고 있는 그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일반인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되고 좀 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을 깨고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기업은 그들에게 기업의 일원으로 일하는 행복을 느끼게 해줌과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다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역량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지역 내 일자리들이 없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뭉치셔가지고 이제 각자의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역량이 뛰어나시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드리고 일단은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영리 활동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그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활동 역량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 활동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의 그 융화와 그다음에 가치를 실현하시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의 사회 서비스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창출해낸 소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목적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속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군산시에 위치한 한 건축회사. 우리는 그들을 통해 사회적 기업 분야의 확대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도배를 하는데 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 직원들이 짐 옮기면서 할 거예요. 짐은 우리가 옮길 테니까 그래, 너무 걱정하지 옮길 필요 마세요. 없어, 거기도. 알았어. 깨끗하게 해드릴게. 해놓고 나면은 예. 아이고 좋다 하실 거예요. 예. 아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못해 이거.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나는 이제 저 큰막만 해달라고 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다 해준다고 한 게 얼마나 더 좋아요. 장판 깔아준다고 게. 예. 네, 이 집 공사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이창하고 이창 맞추려고. 반자 돌림 마감 확실하게 잘 해주고요. 최 기사님. 그리고 도어 방향에 대해서 지금 손잡이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기 제품 문제 없는 걸로 교체해 주시고요. 근데 원래 이 집에 장비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건이 장비는 못 들어오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없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 실리콘 쏠 때 특히 안전 그거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지역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도 취지가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3명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유급 근로자 9명까지 적 포함 10명이거든요.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어쨌든 취약계층을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군산의 시민들이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 기업을 이제 지정받기 위해서 심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몇몇 이렇게 그 지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마을 기업에 참여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기업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뭐 사전에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이런 그 마을 단위 공동체적인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이런 분야를 이 수익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좀 세밀한 전략을 가지고 마을 기업에 참여하면 더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 이외의 이런 수익은 다른 방식으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을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좀 지역성, 공익성, 공동체성 이런 것을 좀 중점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합니다. 지역 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 조합은 그 2009년, 2010년에 우리나라에 풋살 리그가 창단되면서 처음 그 전주 매그 풋살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창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고 많은 우승을 거치면서 풋살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가까운 우리 동네 주민들, 넓게는 전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측면에서 2018년부터 저희 아카데미를 준비해서 2019년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조합 창립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리는 스포츠 분야는 새로운 콘텐츠가 지역민들을 위해 어떠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잘 보여주는 모델이 돼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부할 때 체력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성실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취미운동이라기보다는 프로라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이제 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4차 혁명 시대.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은 더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의 바람은 사회적 기업에도 부는 새로운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뭐 사용 않는 곳이 없다고 보면 되죠. 뭐 미약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조난당하는 데도 문제가 되는 데도 좋고 산속에서 이제 많이 뭐 해양에서도 이제 해양에서도 이제 혼자 떠내려 갔다 하면 사람이 찾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드론이 하면서 쭉 이 지점을 가서 어디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섬에 또 누가 있다는 거 알 수도 있고 용도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방문한 드론 제작 사회적 기업. 우리는 노갑수 대표를 통해 드론이 미래 산업 가치를 열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해외 기술이 아닌 우리의 기술로 드론이 더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는데요. 사실은 드론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계속 어떻게 보면 드론이 중국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격은 코스트가 비싸서 그동안에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은 조금 어떻게든 내려서라도 이것을 국산화하자. 근데 국산화는 사실은 뭐 핵심 부품까지는 좀 어렵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드론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뭐냐면 카본입니다. 카본. 근데 이 카본은 얼마든지 우리 여기 전라북도가 또 탄소의 메카예요. 그래서 이 카본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산화해서 우리가 정말 드론도 국산화, 메이드 인 코리아 타이틀을 붙이고 외국에 나가면 훨씬 더 훌륭한 어떤 이 부가가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결사체이자 사업을 하는 사업체라고 하는 이런 양립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균형되게 사업과 활동에서 잘 녹여내기 위한 이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너무 몰리기보다는 이런 민주적인 그리고 참여에 따른 이런 사업 조직의 운영, 또 그것이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이런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 마을기업의 대표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과 활동의 현장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균형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온 지역사회가 이런 우호적인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상품화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또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 기업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면서 화합하고 즐거움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장을 주로 생산을 할 거고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소스류, 전통 장을 기반으로 한 소스류를 생산을 해서 수익을 조금 많이 늘려서 마을 분들에게 어떤 금전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마을 기업의 목표고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들어와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더 부모님처럼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마을 기업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과 종목에 따라서 이제 가치들이 부여가 되죠.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적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실질적인 어떤 사회활동을 돕는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을 텐데 마을기업은 가치가 명확합니다. 마을기업은 다양한 가치가 아니라 명확하게 마을 공동체의 복원과 유지 뭐 이렇게 좀 가치가 좀 나뉘는 부분이 있고요. 두드러지게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많죠. 왜냐하면 시골 마을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상법상 회사들이 가장 많고요. 협동조합도 있고 그렇게 좀 부호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사회적 가치적인 측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의 형태나 내용들은 다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 부처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처럼 지역을 위해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선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사업 대상과 목적, 그리고 사업 주체 등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 가치를 추구해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변화와 매출 현황 또한 10년 만에 10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곳인데요.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마을기업은 2017년 꾸준한 자립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모범 사례로 성장했는데요. (7년) 연속 우수 마을 기업을 양성하고 상품 개발과 지역 밀착형 발전을 선도해 나가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농촌 마을에 국한되지 않게 이제 정책적으로 선정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14개 시군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농촌 마을을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의 마을기업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도시지역의 경우에 사업적 수익을 목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기업을 결성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농촌 마을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 선정돼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이런 그 마을기업의 공익성, 공동체성, 또 지역성이 더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마을기업을 지원해주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아주 높습니다. 지원의 역할들이. 그래서 심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부터 사업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잘 갖춰가고 있는 점이 우리 지역의 장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고의 농산물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농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농작물 재배에 힘쓰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가장 큰 고민인 판로 개척에도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해발이 높고 이 지형이 분지형으로 돼가지고 오미자 재배 적지이기 때문에 오미자의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오미자가 품질이 좋고 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매년 늘어나가는 편입니다. 마을기업의 수익 창출은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일반 다슬기를 물에다 넣고 끓였을 때랑 이렇게 껍질째 갈아서 넣고 끓였을 때랑 영양 성분 면에서나 맛에서나 그다음에 색깔 면에서나 월등하게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다슬기는 이렇게 전부 다 껍질째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방문한 임실군의 다슬기 공장. 최인창 씨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임실군의 대표 먹거리인 다슬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인창 씨는 자신의 고향인 다슬기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아버지의 노하우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최고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이유는 높은 화력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건강한 기계나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하는 기계로 내리다 보면은 온도는 낮아져가지고 작업자가 편할 수도 있지만 좋은 제품 만들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높은 화력으로 내려야 민물의 비린맛도 날려서 보낼 수가 있고 더 좋은 육수, 좋은 색깔의 육수, 좋은 맛의 육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덥더라도 이렇게 참고 감내하고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생산자들은 어려운 농사를 짓고 또 힘든 생활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의지하고 뭔가 이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소비자들은 정말 믿고 또 얼굴을 알 수 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러한 생산 제품들을 직접 본인들이 이용하고 또 구매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자긍심도 있고. 마을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합니다. 마을 기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역 대학이 제공하고 또 이것을 마을 기업이 실현시킴으로써 질 높은 생산품이 탄생할 수 있는데요. 뭐 좋은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천연초도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천연초에는 뭐 잘 알다시피 알로에와 같이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도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기타 뭐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뭐 캠페롤, 쿼세틴과 같은 그런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또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A인 베타카로텐 뭐 그리고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성분들도 상당히 우수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연구에 대해서 감당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투자라든가 모든 거를 다 저희 회사에서 해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발효 부분이나 발효 탱크라든가 여러 가지 라인 같은 거는 이미 좀 구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장 라인 같은 거를 2021년도에 좀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러면 올해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천연초를 좀 대중화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음료 속에 이제 천연초를 첨가한 그런 음료를 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을 기업으로 지정 선정돼서 열심히 상품화하고 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개별 마을 기업이 직접 시장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쟁 체제에 내몰기보다는 로컬푸드 직매장 혹은 학교급식, 공공급식처럼 지역에 이렇게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 조직의 이런 공동 거래망을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마을 기업이 제조 가공한 상품을 출하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든다고 하면 마을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또 그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 또 팔로의 확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잘 갖추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찾게 해주는 것 또한 마을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적입니다. 네, 재밌어요.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애들한테는 좋은 엄마 되니까 제가 애들 어디 가면 우리 엄마 빵 만든다고 자랑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요.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다 열심히 똑같이 잘하고 열심히 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서로 즐겁게 이제 여러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거 없고 그 나라 특성이나 이것저것도 배우고 서로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을 기업이 한 단계 앞서가기 위해선 열린 마인드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물지 않고 도전하는 힘. 이것이야말로 마을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큰 나무와 같은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모종과 같이 씨앗으로 해서 지금 이제 모종에서 자라서 이제는 나무로 그 땅을 옮겨야 되는 타이밍에 있고요.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에게는 일자리와 또 건강한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주고 지역 우리 농민들에게는 같이 저희가 하는 우리싸 우리미 이 베이커리라는 이 사업의 기조를 지키면서 저희 사업이 커질수록 또 농가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체험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이나 다양한 주제들을 홍보하면서 외부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통해서 나무처럼 열매는 나눠 먹고 그늘은 같이 쉬고 또 뿌리는 땅을 지켜주는 그런 세 가지의 역할을 저희 베이커리 사업과 체험 사업과 또 저희가 추구하는 이 센터 다문화 센터의 사업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마을 기업의 성장 동력은 제품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지역 곳곳에 볼거리를 전함으로써 마을 기업은 또 다른 매력으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전라북도 전주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live here, like this Choi is the last name Choi. Like there are people who lives here since very long time ago. Yeah, that's why they have the stones, like their names on it. Like they had a problems, then they make the the law of it. I mean like less strict. Yeah. Then they okay. Like this is how they did like type 4 zoning canceled, so they can keep it. They will make it more beautiful. Yeah. And the people who lives here. I love come to here Kano because it is a pretty place and very full of culture and full of story. And above all, Hanok I like it because most of the houses are very typical. So I mean, like we can live and feel the old city, the old way that Korean used to live. 마을 기업을 통해 지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것은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한다는 부분에서 일반 관광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문화는 당연히 다릅니다. 다른 문화에서 평생 살아오던 친구들이 한 곳에 살고 있지만 그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고요.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좀 재밌게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 교류를 하고 각자의 다른 문화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 문화는 물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에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초창기에는 우리 도의 강점을 살린 농식품 분야 쪽에 상당히 사회적 기업을 많이 지정을 해 주었는데 현재는 교육이나 문화예술, 사회복지 쪽으로 지금 다양화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그 기업들이 잘 하고 있고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 자주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농산물과 농촌 체험활동, 그리고 지역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지역 특성을 살린 농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체험 및 관광 등 사업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딸이야. 전북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공동체 문제를 우선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에서만이 있는 그런 어떤 그 공예 상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저희 김제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농경사회였잖아요. 그 부모님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온 그런 그 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자. 그래서 이제 쌀 이야기는 저희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천에도 있고 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연히 저희가 하는 일이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쌀을 싸는 포대에 그때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이런 쌀자루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새롭게 탈바꿈 시켜서 상품화 시키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이제 그 쌀자루를 만든 그런 이제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쌀자루로만 하니까 상품의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또 팀 중에 박명 쌤이 가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가죽 매칭을 하면 또 상품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이제 모아지면서 쌀자루와 가죽이 만난 거죠, 소가죽이. 큰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선 비바람을 이겨내는 날도 있고 또 따스한 햇볕이 감싸주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도 이러한 역경과 힘듦을 이겨내고 지역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지역의 그런 농산물을 수매한다거나 해서 우리 기업이 물건을 팔고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더불어서 같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농산물 활용도 더 많이 해서 더불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또 거기서 나는 이익들을 또 지역에 환원해서 좀 선순환될 수 있는 거가 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죠. 참여하고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은 말 그대로 사람에 의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발전하고 사람에 의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쇠락하고 이렇게 좀 되는 거니까 그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여러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장들을 만들고 있으니 그것을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금도 지금 소규모로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융자 사업, 투자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 하나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어떤 경제적인 기틀을 만들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으니 많은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물품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나온 제품들 정말 믿을만 하거든요.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제품들이니까 믿고 좀 활용해 주시고 하는 게 가장 큰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수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지역 안에서 재료를 얻고 지역성을 살린 제품을 만드는데 더 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는 블러리 마을 기업이 지금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아리처럼 다 모여 있어서 같이 가는 거, 같이 상생하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를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벌써 나뭇잎부터 채취할 때도 또 꽃을 딸 때도 이런 것들이 다 제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어르신들이나 우리 동아리 팀들이나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또 같이 밀어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저는 그런 거를 제일로 알고 있어요.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더욱더 많은 지역에서 육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 수익 창출과 더불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을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드릴 반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주의 한 반찬 봉사 마을 기업은 어르신들에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중인데요. 저희가 사골 미역국을 선택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르신들한테 몸보신 시켜드리기 위해서 힘은 들지만 한 끼 맛있게 그냥 그릇 싹싹 비워서 드시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추운 날에도 반찬 봉사에 나서는 회원들. 따뜻한 음식을 빨리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회원들의 마음은 바쁘기만 합니다. 나한테 잘 오고 또 이렇게 반찬을 가끔 해서 주고 그러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꼭 점심이나 저녁이나 같이 먹어요. 혼자 먹는다고 언제나 꼭 전화해. 그럼 너무나 또 미안할 때 있더라고. 진짜 자식들은 좀 등한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이 아니요. 꼭 아침마다 전화해주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앞에 잘 쓸고 나오라고 했었고 맨날 그려 임 실장도. 식구보다는 쉽게 말해서 더 잘한다고 봐야지. 그게 이웃 사촌이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을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민과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런 정신과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마을 기업은 소외된 이유도 없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간다는 거, 동행? 같이 간다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도 제가 11년째 지금 11년부터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하고나 이렇게 만남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함께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이러한 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더 이제 돈을 벌어서 활발하게 경제 성장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진짜 이 동네 전체적인 어르신들 500명이 한 군데서 참 식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마을기업이 가진 장점은 그동안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잘 구축해서 이것을 마을기업의 분화된 형태로 발전시켜가는 케이스가 많다. 이것이 사실 전라북도 마을기업이 가진 장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런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마을기업 단위의 판매망 혹은 마케팅에 이렇게 지우기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의 이런 그 거래 관계를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공공급식, 학교급식 이런 데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행정과 이런 지원 조직이 잘 갖춰가는 이런 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그런 혁신 역량을 빨리 갖춰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그놈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활동가 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역량을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이제 활동을 계속 해 나가셔야 전라북도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정말로 숫자상이 아니고 실적으로도 이제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같이 만들고 또 지역을 위해 앞장서는 전라북도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조금 느리고 조금 모자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들만의 원칙으로 지역을 위해 걸어 나간다면 이들의 행복한 동행은 앞으로도 쭉 이어갈 것입니다.